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10월 23일 매매 전략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증시는 다행히 마이너스권으로 출발을 했는데 상승으로 반전을 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 수급 자체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죠.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의 중국 증시 개입 발언과 지방 정부로 하여금 중국 증시를 부양하겠다 등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중국 증시를 부양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다음 달이죠. 다음 달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만남을 시사하는 내용이 주말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이 언제 나왔냐? 나스닥이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나스닥은 반영이 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했던 거고 사실 금일 장이 시작을 하면서 나스닥 선물도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중국 경제 부양책보다는 미중 무역 분쟁 해결책에 관한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에 포커스가 많이 쏠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이 점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 무역 분쟁으로 인한 반사 이익을 받던 샘표라든지 뭐 한성이라든지 등등의 기업에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괜히 잘못하면 다시는 그 가격이 올 수 없는 선에서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아직도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어요. 시장에는 악재와 호재가 존재를 하는데 이탈리아 신용 등급 강등으로 인한 앞으로 있을 이탈리아의 즉 이탈리아 6가 어떻게 될지는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점을 계속 상기하면서 예전에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이런 노이즈가 많았는데 결국은 시장의 큰 패닉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장을 보면서 포커싱을 맞춰야 될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점은 꼭 생각을 하면서 계속 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시황 말씀드릴게요. 뭐 마이너스권에서 상승 반전한 거고요. 뭐 큰 틀은 없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게임주, 엔터주,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하여금 금일 상승을 했고요. 특히 코스닥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무엇을 의미하냐? 시장은 상승을 하였으나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다. 즉, 시총 상위 종목, 다시 말해서 ETF가 들어와서 시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 몇 종목으로 시장을 끌어올린 거예요. 지금은 선별적으로 절대 안 가는 종목은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돈이 들어오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셔야만 시장에서 소외를 받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죠. 예를 들면 상승할 때 ETF를 사든지 아니면 주가 지수 이런 연계되어 있는 종목을 사든지 그게 시장의 중심주가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장 수급적인 문제인데요. 여전히 외인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금일 시장 장 초반에 개인의 엄청난 매수가 있었어요. 개인의 매수가 있었고 코스닥 분봉으로 보시게 되더라도 3분봉이고요. 금일 장 초반에 극심한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전부 다 외인하고 기관의 매도 물량인데요. 사실 기관은 금투가 매도 물량이 나왔어도 점진적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왔고 중국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소강 상태였어요. 이 매도 물량이 양쪽 다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개미만 매수를 많이 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금일 개인 투자자들이 잘한 매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상승을 예측을 한다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외인의 포지션이 계속 문제예요. 지속적으로. 외인이 돌아와야 됩니다. 기관은 숏 포지션이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가지 않아요. 장기 투자 개념이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돌아설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긴 스윙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시장은 언젠가는 돌아설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바닥을 다져주는 그 시점을 보고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불안함이 있어요. 오늘도 선물에서 엄청난 매도가 나오네요. 그 말은 즉, 안 봐도 알 건데 삼성전자를 때렸겠죠. 삼성전자를 누르면서 지금 선물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이 저점 한번 붕괴를 시켜야 이렇게 한번 시키면 상승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를 붕괴를 시키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결국 삼성전자 종목 하나만으로도 선물 옵션 포지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게 외국인들이 그 모든 키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외국인의 수급을 봐야 되고, 외국인의 수급 종목을 사든지, 그러니까 외국인이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사든지, 아니면 현재 시장을 캐리하는 금융투자 혹은 기관 투자자 쪽에서 지속적인 가격 관리가 되는 실적 종목을 사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하락장에서 시장의 핵심 테마는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몇 개의 종목만 나열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에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이고요. 일단 전기차가 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금일 신고가를 냈고요. 시가총액도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최근에 수급도 좋았고요. 단기적 트레이딩도 가능해 보일 것 같아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들어온다면 계속 수급은 들어오니까 차라리 이런 종목이 단기 매매하기 좋고요. 그 다음에 JYP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두 가지 섹터에서는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즉 우리가 지금 서야 될 섹터가 이런 가고 있는 섹터여야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반대로 되는 상황이라면 네, 투자를 멈추시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다시 포지션을 잡아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지난주 금일장 전략으로 해서 HLB의 60%를 매매를 하고 신라젠 종가 매수를 했다. 삼성바이오는 그대로 들어간다. SPSL 종가, 그 다음에 파미셀 그대로 홀딩 및 유지. 서울반도체는 매수 체결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일 신라젠은 개인적으로 전량 정리를 했습니다. 포지션적으로 89,900원, 즉 9만원이 라운드 피겨인데요. 이 선이 닿기 전에가 제 매도 목표였기 때문에 89,000원 이상에서 힘을 더 이상 받지를 못하는 모습에 저는 일단 차익 실현을 했고요.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코스닥이 아직도 상승할 갭이 대략 30포인트 더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갈 것 같고 이 21선 공방은 여전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를 뚫으면 최소한 이 하락의 중간가까지는 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되고요. HLB 이거 남은 물량 그대로 홀딩하고 가볼게요. 수급적으로 너무 좋아요. 제가 봤을 때 HLB는 기관이 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버텨볼 만합니다. 그리고 신라젠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공매도가 어마어마했죠. 거의 3일 동안 100만 주 가까운 공매도가 나왔어요. 신라젠에서. 그리고 이런 매매 동향으로 봤을 때 순매수로 보면 사실 정확하게 나오지 않죠. 외인들은 이 기간에 뭐 한 65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실제로 단순 매도로 보면 공매도 수량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공매도 이 100만 주랑 단순 매도. 즉 3일간 외인들은 매도를 해서 강제로 눌렀다는 생각뿐이 들지 않거든요. 금일 7만 2천 주니까 공매도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공매도를 파악할 때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순매수, 순매매 동향만 보시면 절대 파악이 힘듭니다. 금일도 이 71만 주인데 내일 되면 대차가 나오는데 이 대차를 했던 즉 그 주식을 빌렸던 거를 환매를 했을 거예요. 이 기간에 빌렸던 거를 환매를 하면서 또 올라가니까 이런 공매도가 많은 종목은 특별히 체크를 해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라제는 제가 봤을 때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네요. 그 다음에 금일 들어왔던 종목 중에 동성제약을 저는 종가에 매매를 했습니다. 어, 종목 자체가 사실 끼가 다분한 종목이에요. 혹시 동성제약은 이런 그 상승할 때 폭발력이 다른 종목보다 많기 때문에 일단 종목을 신라젠에서 갈아탔고요. 전략은 비슷합니다. 이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요. 거래량이 들어오고 최소한 150%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와야 돼요. 전일 거래량. 근데 전일 거래량이 뭐 예를 들면 현저하게 낮은 상태에서가 아니라 이 5일 평균 거래량 134만 주, 134만 주를 넘어가면서 전일 거래량보다 최소 1.5배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을 해야 되고요. 뭐 이런 자리도 괜찮아요. 사실 크게 물릴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고가가 1.3이고 이런 자리도 이 다음날 고가가 2.4% 단기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 특히 종가 베팅 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면 큰 폭의 상승이 없다 할지언정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매수하게 된 이유는 그렇고 이런 5일 평균선이잖아요. 지금 이게 내일은 없어지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고 여기는 위로 출발할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5일선이 위로 올라오면서 내일은 10일선을 뚫어버리는 골든 크로스가 당연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약간의 상승을 보이고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나오죠. 근데 종목을 하기 전에 제가 항상 시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황이 가야 종목이 가기 때문에 시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동성제약 오늘 종가로 들어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일 전량 매도 처리했습니다. 거의 수익 못 보고 매도 처리했고요. SPO셀도 매도를 했습니다. 종가 베팅이 잘 됐네요. 보통 나중에 이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올라오면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쳐버리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시초가에 좀 갭 떠서 나오길래 그냥 팔았어요. 여기서 시초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한 4% 정도 뭐 수익 내고 그냥 팔고 더 이상 보진 않았는데 그렇고요. 파미셀 종목 지금 어제도 매수를 하고 오늘은 추가 매수를 안 했는데 이 종목 수상합니다. 아까 전에는 거래량이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이건 반대로 지금 연중 최저 거래량이 나오고 있어요. 이날
이날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연중 최저 36만 9천 주가 나와서 이 종목 괜찮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고 이때 한번 들어가서 종가에 들어갔다고 했었거든요. 그냥 팔고 일단 나오고 오늘도 30만 주예요. 좀 있으면 거의 물량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 종목 매집 많이 되어 있고 절대 세력이 빠져나갈 수 없는 거래량이 나와 있습니다. 매집되어 있고 아직 이탈이 없는데 더 이상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 것은 거래량 실종 구간. 사실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거래량 실종 구간이 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횡보가 나오면 뜬금포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게 뭐 조만간 나오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최소한 21선은 터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어서 추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일 관심주 중에 포티스, 뜬금없이 BTS 즉 BT 코스메틱과 연관이 돼버려서 상승했습니다. 워낙 이런 방탄 테마가 파워가 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일단은 장기 박스를 금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종목이 날아가면 최소한 5천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이 종목이. 지금 그래서 최대한 조정을 해준다면 더 강한 조정, 즉 이런 자리까지 내려와 준다면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일단 종목에 대한 생각은 여기까지고요. 남북 경합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따 추가적인 영상은 촬영을 할 생각인데요. 남북 경합주 같은 경우는 많은 개인들이 지금 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슈가 똑같은 이슈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런 학습 효과가 생기는데 그런 학습 효과를 이용해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오르겠지. 뉴스가 나오면 오르겠지.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되면은 잘 안 먹혀요. 반대의 경우가 많이 나오고요. 일단 남북경합주는 한 2주 전에 말씀을 드린 이후에 단 한 번도 언급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심을 해야 될 때였던 것 같고요. 그냥 잘은 모르겠는데 트레이더로서 잘 손이 가지 않았어요. 이따가 추가 방송을 통해서 종목 관련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인 개인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장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 시장이 그렇게 썩 안심할 시장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현금 비중을 최소 50%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유동 현금으로는 한 20% 정도만 매매를 하면서 30% 정도 수익으로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 베어마켓이고 분명히 짧은 시간만 반등을 하고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